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뭘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말을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업무 경력 중에 좀 커다란 게 뭐 이거랑 뭐 부트캠프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아르바이트 한 거랑 뭐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각각을 잘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학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본 이력이랑 그다음 부트캠프랑 알바 이력이 있으면 뭐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졌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부트캠프를 하면서 실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울 수 있었고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던가 최근까지 일했던 이 부분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걸 배웠다. 이게 뭔가 직무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이 사람이 쭉 디벨롭을 시켜왔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자기소개를 하는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실제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서류를 미리 보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 전에 그 SNL 클립을 봤는데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면접관의 태도 이렇게 해서 막 1시간 전부터 막 열심히 서류를 봐요. 면접관이 막 열심히 들여다봐가지고 막 밑줄도 치고 막 이러면서 아 이 사람 이런 일을 했구나. 실제 면접관 그래서 들어오기 문 앞에 전에서 그 비서가 여기 면접 지원자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바로 갖고 들어오는 그 비교 영상을 봤는데 여튼 되게 공감했어요. 진짜 문 앞에서 받고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앉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류 보는 거예요. 서류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자기소개 포인트에서 얘가 말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이런 게 내 귀에 들어와 이런 게 내가 포인트로 딱 집었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을 좀 맥락을 이해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포인트를 잘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 그럼 이 포인트에서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구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면접을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접 리드를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장단점은 일단 장점만 놓고 보면 경향적인 사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서 이렇게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어카 끌고 가는 할머니가 보여서 도와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그 시점에 그 특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디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기가 어렵죠. 경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리고 뭐 여기같이 지금 룸메이트랑 생활했는데 그 생활에서 뭐 이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다 이런 거는 그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뭐 대학교 때 기숙사 때도 뭐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잘 이렇게 지냈는데 그 잘 지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를 좀 더 보여주고 잘 어울리는 거가 장점이라기보다 이건 사실 성격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 성격에 더 가깝고 보이죠? 근데 성격에도 지금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는 거 좋아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장점 답변하고 성격 답변하고 절대 겹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둘 다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장점을 그래서 장점으로 쓰지 말고 본인의 업무적인 장점이나 그냥 강점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뭐 되게 업무를 처리할 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임감 있게 책임감은 사실 너무 막 100이면 한 90명이 다 답변하는 거라서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장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이나 이런 것들의 강점을 쓰시고 성격 장점은 성격에다가 얘기해 주시는 게 낫고요. 왜 그러냐면 성격을 물어보는 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혹은 이 팀에 융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융화가 될지를 보는 질문이어서 더 그래요. 그리고 경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고 단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뭐 거절을 못한다랑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이나 이런 뭔가 뭐 수험생 기간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지 않는 거를 보통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군대 사례 드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겪은 일을 예를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취업 준비 자체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는 거가 약간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뭐 학부 때도 뭐 과제를 하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다라는 식으로 왜 문제인지 얘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단점을 3개를 보통 물어보는 건 특정한 기업들이 단점 3개를 물어보는 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준비는 3개를 해두시는데 실제로 3개를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3개를 해놓는 이유는 뭐 그거 말고 다른 단점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점 3개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특정한 기업들의 어떤 질문을 준비하는 이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격 아까 얘기했는데 성격에는 성격적인 장점을 쓰고 장점에는 업무상의 강점을 쓰시는 게 맞고 성격도 똑같이 여기서 지금 사례 똑같이 부딪히면 안 돼요. 사례도 다 달라야 돼요.
문항 질문마다 다 사례도 겹치면 안 되게끔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스크립트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당시에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는 분배라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걸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데 과거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똑같은 사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한 게 하나예요. 내가 중점적인 이력이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서 다 그 사례를 든다? 그러면 진짜 지루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 너무 지겹고 저거밖에 할 말이 없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소스를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상황적으로라도 많이 구분을 지어서 모든 문항마다 사례가 다 다르게끔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업무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을 할 때 여기서 무슨 일 했어요? 라고 보통 물어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거의 그 이력서를 풀이해서 설명하듯이 말을 해주시고, 특정한 사례나 거기서의 에피소드, 그 스타기법으로 얘기하는 건 그 업무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스타기법으로 간단하게 사례 하나 정리해주세요.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정도 정리해주시는 게 기본이고, 여기도 만약에 세트를 여러 개를 놓는다면 그 사례를 여러 개 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 답변에다가 다 적용시켜서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나누면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특정 사례는 사례인 거죠. 업무 내용이 아니라.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케팅 그 팀에서 어떤 업무들을 맡았고, 어떤 작업을 해서 이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러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을 맡아서 뭐 이러이런 브랜드를 맡았다. 이거를 그냥 정말 이력 설명해 주시듯이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질문 자체가 여기서 뭐 하셨어요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했는지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로 질문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얘기하고 어떤 업무 하셨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이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 브랜드 맡아서 이거 런칭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기여한 게 있습니다. 스타기법으로 간단하게. 문제가 이랬고 제가 이렇게 해결했고 결과가 이랬고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게 길면 안 돼요. 물론 답변 길이가 길고 짧은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슈가 되진 않지만, 길려면 확실해야 돼요. 더 탄탄해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엔 어느 정도 좀 단축해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간추려서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너무 짧게 답변을 해서 자꾸 꼬리 질문을 끌어내는 면접도 결국 좋은 면접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주도할 면접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질문을 이런 의도로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줄 수 있는 답변들이 필요한 거라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제가 스크립트 첨삭할 때도 경력사항까지를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보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말투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력 부분까지는 제일 중요한 질문들이고, 이거는 정말 기본, 아까 말했던 그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업무 이력 설명하는 거랑 업무에서 했었던 일 중에 사례 하나 꼽아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